와, 2025년 1월 신년입니다. 새로운 기운으로 힘차게 한 해 보내시려는 분들, 무엇보다 황금무초의 이번 달 운세를 꼭꼭 챙겨보신 다음에 계획을 짜셔야겠죠? 새해에도 매달 좋아요, 구독, 댓글로 저와 함께 한번 해보시죠. 저를 찾는 분들께 꼭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주 왜 보시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냥 재미로요? 저는 재미가 아니라 진심으로 인생을 바꿀 정보 혹은 타이밍 이런 걸 알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위해서 사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이 진창인지 포장도로인지 정보를 미리 알고 이에 맞게 대처하면서 인생의 수준을 달라지게 만들기 위해 사주를 보는 거예요. 재미로 사주를 보는 분과 인생 업그레이드를 위해 사주를 보는 분들은 경청하는 모습이나 눈빛도 다르고 당연히 인생의 결과도 다릅니다. 본인의 선택지에 대해서 고민해 오시는 구체적인 수준도 확 다르시고요. 사주를 봤지만 그렇구나, 내가 원하는 답은 달라 하고 잊어버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취사 선택을 하는 것도 능력이시긴 한데요, 완벽하게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도 능력입니다. 더 좋은 꽃길만 찾아서 최대한 달리시는 분들하고 맨홀 뚜껑이 있는데 그것만 피해가겠다고 하는 분들하고 인생이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목숨 걸고 사주를 본다는 말씀을 드려요.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일이니까요. 이렇게 매월의 운까지 꼭꼭 체크하는 게 여러분들의 심심풀이, 시간 낭비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은 10년, 1년, 한 달 등 각 운의 흐름이 있고요. 이왕이면 작은 운의 흐름까지 좋은 때를 알뜰살뜰 챙겨서 쓰고 말겠다는 각오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보는 신년 운세가 아니라 올해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한 사주풀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5년은 을사년입니다. 천간은 을목, 지지는 뱀의 해입니다. 을목은 오행 중에 목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덩쿨, 초목이나 꽃을 상징해요. 색깔로는 푸른 계열로 청색, 녹색이죠. 그래서 푸른 뱀의 해고요. 제가 이미 각 사주 1천간별로 1년 운세 봐드렸으니 그 유튜브 꼭 챙겨보시는 건 필수입니다. 그리고 사화는 봄의 5월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은 여름 5월달에 장미 같은 연도다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이 느낌은 뭐겠습니까? 5월달의 장미, 에버랜드죠. 2025년은 확장의 기운과 그리고 나의 일을 더 많이 펼쳐지는 이런 계획을 하시기에 되게 좋은 때가 됩니다. 을사년의 첫 달, 정축달의 운세를 보겠습니다. 1월은 24절기상 작은 추위란 뜻의 소환부터 시작입니다. 소환은 양력 1월 5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일주천간인 꽃, 덩쿨에 해당하는 을목분들은 자신과 같은 을목의 해를 맞아 일단 평타 정도는 하는 한 해를 보내실 거고요. 정화의 1월에는 좋은 운의 흐름을 타실 겁니다. 오행상 목생화의 관계로 목에 해당하는 을목은 정화를 밀어주기에 좋은 역할을 해요. 일하실 것들에 대해서 애쓰기도 좋은 때죠. 자신의 할 일이 있고 그걸 제대로 해내는 게 인생의 보람이자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을목분들은 자신의 운 흐름에 가을과 겨울로 가는 환경에 있을 때 따뜻한 불인 정화가 을목을 얼어 죽지 않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을목인 분들일지라도 자신이 어떤 계절 환경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서 정화에 대해 반응하는 게 다릅니다. 이런 제각각의 인생의 길을 간다는 게 사주의 디테일이고 특징이죠. 길한 달이긴 한데요, 천간적으로는 길한 달이긴 한데 지지적으로는 아직은 좀 멈춰있는 달이다 보니까 원래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번 달에는 계획 혹은 계획을 지킨다 에만 주안점을 두시고요. 결과는 2월달부터 나올 거니까 이번 달은 계획만 잘하세요. 그리고 을목 입장에서는 1월달은 계획이 잘 되는 때가 맞고요. 좋은 계획을 세우실 테니까 계획을 염두에 두시고 2월달부터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시기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너무 행동이 늦더라도 마음을 편히 가지십시오. 다음으로 오행상 토에 속하는 무토분들을 볼게요. 오행상 화에 속하는 정화가 토에 속하는 무토를 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1월달의 무토 운세는 겨울이긴 하지만 길이긴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주천간이 무토이신 분들은 을사 연도 자체가 되게 좋은 때예요. 아까 전에 제가 5월달에 꽃이라고 했잖아요. 5월달에 꽃이 있는데 땅이 없습니다. 그럼 무토 입장에서는 땅을 내가 내어줄 테니 나한테 심어라. 즉 외부에서 좋은 기회가 들어오거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제안들이 좋은 해가 이번 연도입니다. 그래서 큰 산에 해당하는 무토에 연운으로 을목이라는 운이 들어왔고 여기에 화생토의 정화가 더해지고 있으니 참 아름다운 조합이 됩니다. 큰 산에 해당하는 무토가 연운으로 을목이라는 운이 들어왔고 여기에 5월의 따뜻함이 있는데 아직 1월달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따뜻해지지 않은 상태, 이 상태에서 연초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월달 이후에는 정말 좋은 때가 되겠죠. 그래서 무토 입장에서 이번 년에 꽃을 키우는 굉장히 따뜻한 계절이 됩니다. 무토 입장에서도 확장을 하면 좋은 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보다 인생은 충운의 기간이 길어요. 그러니 이렇게 조합이 좋은 운의 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무토는 운 나쁘면 살찌기 쉽잖아요. 거꾸로 운 좋으면 다이어트도 잘 됩니다. 신년이면 다들 다이어트 계획 잡으시잖아요. 1월달은 좀 안 되고요. 2월달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면 수월한 결과 있으실 겁니다. 2월달부터 확실하게 좋아질 거지만 1월달부터도 좋은 분위기가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보시는 것도 모두 다 좋은 결과로 발현이 될 겁니다. 1월달의 계획들은 2월달까지 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일주천간이 기토인 분들도 좋습니다. 기토에게는 찰떡궁합, 최고의 운은 을목인데요. 2025년이 을목이니까 너른 대지에 화사한 꽃이 가득한 아름다운 운의 해입니다. 2024년 간목연도에는 다른 천간들 다 좋은데 혼자만 내내 울고 있었을 기토분들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온 겁니다. 사주를 보다 보면 이렇게 인생이 누구나에게 기운과 흉운이 번갈아 온다는 절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올해 기운에 신나게 일해야 하는 분들이 기토예요. 확실하게 화이팅 하십시오. 일도 벌리고 투자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여기에 오행상 화생토의 정화의 달이니 기토분들도 좋은 한 달이 될 거예요. 시작이 참 좋죠. 특히 나라는 자동차가 달리는 길의 환경이 가을 겨울로 추운 분들에게는 그래도 정화의 운이 기본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정화의 원래 뜻이 희망이에요. 희망. 정화의 달이 되었다는 것은요, 희망과 계획의 달입니다. 그래서 정화달에는 좋은 계획들을 세우기 되게 좋고요. 그 계획들이 실제로 실현이 되거나 실현의 방향성이 좋은 감을 느끼시는 달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하겠지만 이번 달에는 계획을 세우는 게 정말 좋은 달이라는 게 이런 뜻입니다. 계획을 세워야 2월달 2025년 시작하면 똑바로 진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토분들은 1월달은 무난하고 2월달은 좀 세모였다가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좋은 구간들이 진입을 할 것 같습니다. 기토분들은 3월달을 목표에 두고 1월달에 계획을 세우세요. 기토분들은 은근히 홀수달이 되게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1월, 3월, 5월에 따라서 이번 년부터 시작해서 3년의 방향성이 확정되실 겁니다. 그래서 3월, 5월을 위해서 1월달에 나름의 계획의 얼개를 세워주시는 거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1월달이 나름 공부하는 달이기도 해요. 그런 느낌도 계획을 한번 해보시죠. 우뚝 솟은 나무인 간목분들은 올해가 을목의 해인 게 딱 좋진 않습니다. 같은 오행끼리 음양관계일 때는 서로 뺏어먹는 겁제관계가 되거든요. 을목의 해에 동업을 하면 동업자에게 뜯기기가 쉽고 뭐 생기면 나눠 먹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을목의 해에 정화의 달이면 오행상 생화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아직 새해가 됐긴 했지만 운상은 겨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화가 모닥불인데 불이 나오면 파이어하고 열심히 타오르는 상태로 나를 헌신하거나 내가 어디에게 쓰임 당하는 달이 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길하긴 한데 알고 보면은 나를 희생해야 되니까 결과는 나오긴 하겠지만요, 딱 좋은 건 아니긴 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법제해가 드디어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번 달까지는 그래도 노력 대비 결과가 있긴 한데 다음 달 이후로 넘어가시는 3월 달부터는 결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걸 감안을 하시고 이번에는 약간 득도하는 마음으로 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3월 달 초까지는 괜찮은데요, 아마 3월 달 초가 넘어가시면 자잘하게 짜증난다는 이런 느낌을 이번 년에 좀 경험을 하실 겁니다. 간목분들은 이번 년 기토 보셨잖아요. 이제 이번 년에 그게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을 준비를 하시고 득도하는 마음으로 여유있게 편하게 연도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댓글을 되게 많이 보는 편인데요, 사주 공부하실 때 오행관계 잘못 배우고 각각의 디테일을 모르시면 사주를 참 잘못 이해하게 돼요. 사주가 100만 개의 학파가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서로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보통 오행상 화극금으로 화가금을 친다고 해요. 맞아요. 불인 정화가 금속의 경금을 녹이죠. 근데 이게 경금 입장에서는요, 정화가 반가운 일이 됩니다. 이유가 있죠. 경금은 광물이 원석 같은 존재라서 재련이 필요하기에 일주천간이 경금인 분들은 1월달인 정화의 운이 궁합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가 성실하게 무엇을 한다입니다. 그래서 정화의 운은 궁합이 좋습니다. 철광소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것저것 불순물이 들어있는 쇳덩이를 불로 녹여서 순도 높은 제품을 만들잖아요. 이 쇳덩이가 경금이고 불이 정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화라는 운이 들어와서 거친 경금을 세련된 신금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경금에겐 2025년이 천간의 합의 관계인 을목이에요. 천간합은 나쁘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제 저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합이 좋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는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을경합은 서로를 피곤하게 교착 상태를 이루는지라 올해는 전반적으로 힘드실 거고, 그래서 좋은 운의 정화의 달이지만 연운 때문에 평 정도의 운으로 할게요. 1월, 2월, 3월까지는 뭐 무난한데요, 4월부터 시작해서 사건이 많이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전까지 열심히 이번 년에 생일만큼 확 땡겨놓고 4월달부터는 마음이 편안한 느낌으로 하시면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4월달부터는 싸우지 마세요. 싸워봤자 이번 년 맨날 고생하게 돼 있어요. 작년에 기토 보셨잖아요. 이번 년에 그게 나라니까요. 일주천간이 정화인 분들에게 정화의 운이 들어왔으니 매우 익숙한 느낌의 달이 됩니다. 특히 정화와 신금은 가을, 겨울, 특히 겨울이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만나면 복음이라고 또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은요, 유김, 기문둔갑 같은 데 나오는 거고요. 사주는 엄밀히 말하면 복음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물론 선생님에 따라 다르시긴 할 텐데요, 복음과 상관이 없이 그냥 나의 운이 그냥 들어올 뿐인 거고, 복음이 나쁜 거는 유김, 기문둔갑 이런 데서 나쁩니다만 사주에선 안 그렇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만났는데 뭐 크게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는 평운이자 기룬이죠.
시작이죠. 뭐냐면 평운이긴 하지만 겨울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길운이 됩니다. 게다가 2025년 을목의 해는 정화에게 더 좋은 운이고요. 그래서 간목 을목으로 넘어가는 2025년 1월달은 정화 입장에서는 최상의 기운 중에 하나입니다. 겨울에 힘이 나는 정화인 만큼 지금 계절도 겨울이잖아요. 시베리안 허스키가 겨울이 된 거예요. 너무도 시원하고 좋죠. 그러니 새해 출발점에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시면서 우리 정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런 최강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1월달 최고의 달입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이제 흉운인 분들 볼게요. 일주천간이 병화인 분들은 신년 첫 달 운이 꽝운입니다. 흉이에요, 흉. 오행상 음양의 관계는 서로 뺏어먹는 겁제 관계라고 했죠. 병화와 정화가 그런 관계예요. 병화는 태양인데 반대로 정화는 하늘의 별과 같습니다. 별과 태양은 정반대의 관계잖아요. 거기다가 심지어 생 겨울이에요. 우리 태양이 양력 1월달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빛만 있고 열이 없죠. 엄밀히 말하면 병화는 빛, 정화는 열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빛만 있는 때잖아요. 심지어 짧고요. 그래서 병화는 봄, 여름에 기운이 좋고 일이 잘 되는데 가을, 겨울이 들어서면 시들시들하고 움츠러듭니다. 겨울 왕국의 여왕 같은 정화 시절이면 병화는 안 맞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병화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 분명 체력 떨어지고 삭신이 쑤시고 매우 힘들어지거든요. 정화의 달이 지나기 기다렸다가 주정 이후에 뭘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시고 휴가 편히 다녀오십시오. 1월만 지나면 을목의 해에 무토와 기토달이 이어지므로 매우 뛰어나게 좋아지는 때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 이번 달만 마음 편히 다치지 말고, 특히 이렇게 역관계가 되면요 건강 문제가 진짜 많이 발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1월달에 빙판길 조심, 얼음 조심, 감기 조심,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해서 1월달 매우 나쁘고 2월달부터 매우 좋아지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1월달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쉬십시오. 일주천간 개수인 분들은요 정화운의 흉입니다. 오행상 화극수의 관계거든요. 개수가 비인데 여기에 정화라는 열이 가해져서 비가 증발돼 버려요. 개수의 본성을 잃어버리니 흉의 관계가 됩니다. 특히 흉의 관계일 때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격이 되게 나빠집니다. 갑자기 욱하는 느낌이 드시는 달이니까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수분들에겐 무토의 운인 2월도 안 좋아요. 실은 3월도 안 좋아요. 그래서 무토와 개수의 관계는 무게압으로 안 좋아지고 2025년 시작하는 입춘 지나서 부드럽고 온화한 봄바람을 타고 1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분들은 알고 보면 4월달까지 무리 없이 사십시오. 특히 이번 달은 매우 춥고도 빡치는 계절이니 1월달은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요. 2, 3월까지 답이 없고 4월달쯤 돼야 수월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신금분들 볼게요. 아휴, 새해 시작부터 참 힘들어요. 대흉이에요. 오행상 화극금의 관계로 경금과 달리 진짜 화가 금을 치는 나쁜 관계입니다. 완성된 보석이자 칼인 신금 입장에서 들어오는 정화의 운은 쓸모가 하나 없어요. 원석인 경금과 달리 대련이 끝난 신금에게 불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정화와 신금은 충이라서 안 좋기도 합니다. 결과는 기본 유지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요. 나의 계획대로 되는 건 많지 않을 거고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 1월달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를 잘 버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완전 좋은 달은 끝났기 때문에 무난하게 유지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앞으로를 보내시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일주천간이 임수인 분들 보겠습니다. 임수는 커다란 호수인데 정화라는 물이 들어와서 증발시켜버리니 본연의 좋은 특징을 잃어버리는 때가 됩니다. 그리고 정화와 천간합 관계를 가지는 게 임수죠. 정의밥으로 안 좋은 관계입니다. 사주에서 천간은 판단, 계획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왜 사주 일간부터 보냐면요, 일간이 좋지 않은 상태, 즉 판단이 안 좋은 상태에서 옆에 글자가 있던지 말던지 어차피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천간의 방향성이 모든 거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다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일주천간이 별로라도 옆에 글자가 있으니까 도와주지 않을까요? 아니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내가 나쁜데 옆에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도와줄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좋아야 남이 나를 도와주고요, 내가 나쁘면 남도 날 안 도와줘요.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천간합은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에 에러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미 내가 길을 잘못 판단하는데 어떠한 좋은 일이 발생하겠어요. 옆에 글자 여부 상관없이 넌 어차피 나빠지게 돼 있거나 고생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해보시거나 자영업자로 매일매일 매출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제 이야기를 되게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 꼭 댓글 달아주십시오. 그 달의 천간 결과가 진짜 바로바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회사원들은 느낌이 덜하실 수 있는데요, 사업자분들은 뚜렷하게 느끼시게 돼요. 여러분들은 살다 보면 유난히 잡생각이 많이 들고 남이 말하는 거에 확 넘어가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게 이렇게 합될 때예요. 산만하고 어디에 홀린 듯이 잘못된 선택을 하죠. 천간의 합들은 나쁘지만 제각각의 특성이 있는데요, 정화와 합관계가 만들어지다 보면 유난히 인간관계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남 도와주다가 피보는 일이 생기고 사랑에 집착하다가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는 일이 많아요. 잠깐, 우리가 사주는 왜 본다? 내 미래와 그에 따른 내 특성 변화를 알고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정임합 관계가 예상되면 미리 정신줄 꽉 붙잡고, 특히 이런 뭔가 이 사람하고 만나는데 괜찮은 느낌이 있는 거,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섣부른 판단, 행동으로 특히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주는 맞아 안 맞아? 왜 안 맞아?
전반적으로 갑년에 이어서 올해 을목의 해도 많은 분들이 운이 괜찮습니다. 작년에 이어 하시던 일들을 열심히 추진하기에 좋은 해죠. 작년은 갑으로 찍고, 그 다음에 을목은 작은 게 아니라요, 커지는 거예요. 하나를 똑바로 한다. 저도 원래 갑목은 좋고 을목은 나쁘다고 들었는데 스타일이 다른 거더라고요. 똑바로 하나를 할래? 여러 개로 확장을 하거나 여러 개로 넓혀갈래? 이런 식으로 방향성이 다를 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기에 1월 운을 쭉 보니 기룬, 평운, 흉운이 다들 3분의 1씩 되는 것 같네요. 기룬인 분들의 이번 달에 제가 주요한 코멘트가 뭐였죠? 계획을 잘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는 2월 달부터 나오겠지만 일단 이번 달에 계획을 자세하게 세우시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감이 좋을 때 계획이 맞아요. 감이 나쁠 때 계획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신년 계획을 바짝 세워보시는데 계획 고도화에 집중을 하십시오. 흉운인 분들은 잠시 기다렸다가 평운과 기룬의 달에 힘차게 달려보십시오. 아마 4월달 중에 병임계 분들이 좋은 달이 있으실 테니까 그때 계획을 좀 더 세워보십시오. 2025년 신년이 됐으니까 을에 사주 보류하시는 분들이 많죠. 여기서 일단 사주는 왜 보냐? 그거 안 맞아. 생일이 같아서 사주팔자가 같은데 다 제각각 사는 것만 봐도 사주는 허무맹랑한 말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뭘 모르시고 하는 말이에요. 첫째, 사주를 봤더니 안 맞는다. 이건요, 사주를 보기만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주는 다들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사주 얘기를 들으시면 나는 그대로 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사주는 그냥 뭐 특정 기간에서 운이 좋은가 나쁜가 한 번쯤 들어보려고 재미로 본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는 목숨 걸고 본다니까요. 사주는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에 대해 대비하고 인생 계획을 짜고 액션 행동을 하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주를 진짜로 느낄 때가 어떤 때일까요? 계획을 행동까지 옮겨야만 사주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돼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나의 상태는 여기에 주안점을 합니다. 물론 좋다 나쁘다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주의 결과대로 사주가 좋은 대로 잘 사시는 분이 혹시 얼마나 될 줄 아세요? 제가 봤을 때 통상 10%도 안 됩니다. 자기 운대로 사시는 분이 10%에서 5%도 안 돼요. 대부분 좋은 운 다 먹는 분 거의 90%가 못 먹습니다. 거의 못 먹어요. 그래서 올해 운 좋다는 사주 보고 아무것도 안 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좋은 운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회사 다니셨어요. 작년 별일 없었는데요? 맞아요. 아무 일도 없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주 안 맞는다는 소리를 하세요. 지금 나의 상태를 대비해서 사주에 맞춰서 운을 한 번도 행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업 대박운이 있는 해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는 사업 관심 없는데 이렇게 제끼시면요, 그냥 그렇게 잘 사시면 됩니다. 매일 방구석에서 유튜브 보는데 뭐가 될 일이 없잖아요. 돈을 벌고 싶은데 그냥 누워있다? 기룬은 제가 뭔가 실행을 했을 때 발현된다니까요. 단, 흉운은 어떻게든 찾아옵니다. 흔히 배민에서 먹을 거 시켰는데 안 오거나 늦게 오거나 뒤집어진 데 있죠. 어떻게든 발현된다니까요. 두 번째로는 부모님 사주가 생년월일이 똑같을까요? 다르죠. 생년월일 시가 동일한 자제분을 낳았더라도 부모의 생년월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나의 운을 가지고 부모가 어떻다느니 나의 운을 가지고 자식이 어떻다느니 다들 생년월일이 똑같아요. 그럼 다들 한나라한 시에 다 돌아가실까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주의 사람도 궁합이 더 잘 맞는 사람과 또 다시 살잖아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주의 사람이 궁합이 더 잘 맞는 사람으로 알파가 되게 잘 만났어요. 완전하게 더 잘 삽니다. 흉운인 사람들과 살면요, 될 일도 안 돼요. 그래서 대운의 첫 번째가요, 흉운인 사람부터 제끼는 겁니다. 기운을 타고났어도 흉운과 붙어 있으면 운이 발현될 수가 없어요. 부모 운이 똑같이 좋게 나왔는데 부모가 대기업 재벌가 클래스일 때의 지원과 중산층이신 부모의 지원은 클래스가 다르니 결과도 다르죠. 내가 동업을 해도 누구와 동업하는지에 따라서 같은 사주도 확 다른 인생을 삽니다. 똑같이 어떤 사람은 벤츠 타는데 어떤 사람은 롤스로이스 타요. 남들이 보기엔 잘 사는 거 맞아요. 상황적으로는 급이 다르죠. 즉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자기 혼자 세상 사나요? 나 플러스 내 부모, 나 플러스 형제, 나 플러스 배우자, 나 플러스 자식이나 동료 등 나와 부대끼며 사는 사람들의 환경에 영향력을 많이 받습니다. 셋째, 생일이 같으면 사주팔자 같은데도 현실에서 사는 건 천차만별이니까 사주는 안 맞는 거야. 잘 들어보십시오. 똑같은 사주예요. 시간 다르잖아요. 결과적인 결과가 마지막에 한 끗 차이로 틀어집니다. 따라서 올해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의 포인트는요, 이번 달 운세를 보실 때 첫째, 내가 실행을 언제 할 것인가, 여기에 주안점을 두셔야 되고요. 둘째, 나는 물론 내 배우자, 애인, 부모, 자식 등의 운 흐름도 챙겨보세요. 내 주변이 잘 되면 나는 더 잘 되는 게 인생입니다. 흉운인 사람들은 가족 절친이라도 피하시고요. 내 주변에 5명의 총합이 나라고 하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끼리끼리 논다가 맞아요. 이혼한 분들은 이혼한 분들끼리 살고요. 솔로인 분들은 솔로인 분들이 살고요. 애 키우는 분들은 애 키우는 분들이 모여 있어요. 기가 막히게 모이고 남을 다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나와 한 팀을 이루는 사람들의 기운을 확실하게 챙기면서 내 팀 전체 인생을 업그레이드 해보십시오. 내가 가족들의 사주가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싶다, 내가 가족들과의 궁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다 올해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인생 업그레이드 되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황금우체에게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부탁드립니다. 2월에 다시 만나요.